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LNC 바이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최대 주주 82만 주 블록딜 예고 500억 규모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잘 뜯어보면은요, 이거 공시에 미리 나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블록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장외 블록딜로 지분 넘겼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공시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회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증권신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도 기재 안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금감원이 반려시켜버릴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50%밖에 참여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개인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근본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수의 50% 수준으로 청약할 예정이며, 청약을 50% 수준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최대 주주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비례해서 청약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0% 수준으로만 참여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보통 주식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고 미청약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23.45%에서 19.4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언급을 미리 해놨었죠. 그런데 보통주 일부 매도 물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청약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할 예정인데 저는 여기에 비중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유무상증자를 진행했던 회사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닛이란 종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기업도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천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국내 최상위 벤처캐피탈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유 비중만큼 권리락일까지 보유하고 계셨을 때 이 보유 비중에 비례해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그 권리를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장외로. 그러면 현금이 생기죠. 그래서 에이티넘은 루닛 백승욱 이사회 의장과 서범석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신주인수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 여기에 15% 청약 참여를 위해 85%를 벤처캐피탈 회사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넘긴 신주인수권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할까요?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에 팔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권리만 사가서요. 그런데 그 권리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좀 싸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게 넘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때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제일 먼저 공시로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최대 주주 이름으로 이 공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외 매도,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래서 변동 전에 250만 주였는데 마이너스 45만 3천 주. 그래서 200만 주 남았다. 취득 처분 단가가 4,500원이죠. 신주 인수권 증서 매도 계약 체결에 따른 장외 매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한테 넘기고 받은 현금을 가지고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제일 부담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았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회사 돈으로 유상증자 참여 못 하거든요.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최대 주주 개인 돈. 그러다 보니 LNC바이오 최대 주주가 현금이 없구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대로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100%다 참여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나머지 금액을 만약에 블록딜로 넘기는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고 그리고 투자 성과도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시장에 각인 효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루닉 같은 경우 이 내용 나왔을 때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는 단기 이벤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유무상증자 공시 관련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에 나와 있던 내용이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가가 단기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 블록딜로 넘기는 투자자가 굉장히 투자 성과가 좋은 그리고 투자 운용 이력이 좋은 이러한 투자 회사가 만약에 LNC바이오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한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긍정에 대한 포인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여러분들께서도 거래하는 기간에 시장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장외로 매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큰 물량 같은 경우는 장외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본주의 유통량하고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변동도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거래량을 보면은요 상장 첫날 거래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물량을 한 번에 넘기기가 쉽지 않으니 장외로 매도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블록딜로 넘기는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주주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공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특정 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종목. 오늘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이었습니다. 8월 7일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지정된 사유가 특정 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종목 그리고 3일간 관여 일수가 2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관여한 계좌가 주가 변동에 일부 영향을 줬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또 15% 이상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좌가 또 다시 여기에 관여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주의가 또 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공시 같은 경우는 좀 달고 다니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엔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LNC바이오 같은 경우 수급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에 기관 자금 영향도 있었고요. 외국인 자금 영향도 있었지만 최근 3일간 급등했을 때 기관 자금 중에 이 사모펀드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은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 오다 보니 실적이 좀 확실한 곳, 그 다음에 테마가 또 핫한 곳, 그러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 화장품 쪽 이쪽 섹터가 주가가 좀 강했잖아요. 그러면서 해지 차원에서 단기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나온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6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유무상증자 이벤트 매매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정 계좌는 아마 사모펀드 쪽 계좌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무상증자 이벤트 일정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적인 지표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패턴이 나왔나요?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면서 약한 음봉이지만은 위아래로 꼬리가 길죠? 이거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의 모양이 어때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 나오고 급등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와 관련해서는 예측보다는 저희가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죠. 최근 고점부터 최근 저점까지 해서 지금 50% 되돌리는 구간입니다. 되돌리는 구간에 제가 빨간 선도 그어놨는데 이 빨간 선이 뭐예요? 바로 이쪽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본전 오면은 팔려고 하는 이런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 라인은 계속 이틀 연속으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6만 원대 라인은 뚫고선 지금 안착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만약에 하향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계획을 다시 잡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공시상으로 같이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을 구독하시게 되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공략하는지, 가격은 얼마로 진입을 하는지, 그리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벤트도 중요하지만은 무상증자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무상증자 이벤트 매매만 했던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5월 18일 날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무상증자 결정에 대한 부분, 이것도 1대1 무상증자였습니다. 코미코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오전에 9시 39분 이때 매도 예정이다. 코미코 지금 흐름 보면서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 예정인데 착시 효과로 인해 5월 26일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상승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절반의 주식은 묶인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전액 매도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오후 1시 16분에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에 15% 이상 수익을 내고 엑싯을 한 종목입니다. 무상증자도 이벤트 일정이 있으면 제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유무상증자잖아요. 유무상증자니까 유상증자 한번 공략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일에 공략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투자 수익 추구가 목적이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저 벤자민에 대한 소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어떤 컨텐츠들이 올라오는지 제가 링크 다 걸어놨고요. 다만 이 채널은 무료 채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에서 직접 결제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네이버 앱으로 제가 글을 올리면 알림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월에 5만 원입니다. 투자 수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지금 계속 신규로 수익 추구할 만한 종목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